네, 뭐 이번 시즌도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즌도 로스터 프리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올 시즌 커버 들어갈 예정이고요. 예, 뭐, 뭐 항상 해오던 그 기획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이 팀들 로스터 쑥 한번 보면서 생각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는 기획이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올해는 그죠? 지금 이제 서두가 좀 긴데, 그거 제가 좀 이따 합시다. 그 이야기는. 어쨌든, 첫 타자로 선택된 두 팀은 오리지널 식스 팀들인 보스턴 브루인스와 시카고 블랙호크스입니다. 뭐 이제, 지난해 사실은 이제, 그죠? 미국 오리지널 식스 팀들이 모두 플레이오프에 탈락을 하는, 정말 이제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심지어 이제 지금 디비전 꼴찌를 한 팀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스턴, 시카고죠. 이제 그 과정인데, 올해는, 올해가 아니라 그 구성 순서는 8위부터 디비전 8위부터 동부 8위들 서부 8위들 그죠 디비전 이제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서부 8등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 시카고 일단 이제 보는 이제 이 기획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벌써부터 이제 진행된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벌써 아직 이제 시즌 2달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프리뷰를 하십니까? 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한 팀씩 다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최소 주 3회 좀 부족하면은 이제 토요일도 한 번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할 때는 이제 한 팀씩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프리뷰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흐름은 요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뎁스 차트 확인 이거는 뭐 왜 갑자기 뭔 요 팀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혹시나 이제 제 또 로스터 프리뷰를 보시고 올 시즌부터 또 NHL을 보시는 분들께는 또 요런 이제 또 정보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은 그 원래는 이제 제가 굉장히 코어한 내용들을 준비를 하잖아요. 항상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넓혀볼 예정입니다. 이제 그 과정이고 원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프리뷰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할 생각이었는데 아직 기획이 제대로 이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요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 이제 요거 하나 그리고 이제 뎁스 차트 확인하고 로스터의 강약점 같은 부분 본 다음에 영스터 유망주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영스터 탑3 이제 요거랑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될 선수 이렇게 해갖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슈가 이제 있으면은 이제 그거 들어가고 없으면은 이제 그냥 끝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자는 첫 번째 타자 보스턴 브루인스입니다. 정말 이제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프레젠트 트로피 차지하고 하는 이제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감독도 경질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감독 들어와도 이제 뭐 경기력이 별로 안 올라오고 거기에다가 부상까지 겹치게 되면서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시즌을 완전히 좀 그리고 이제 시즌 중간에 좀 좋았던 선택은 내려놨죠. 사실은 이제 예전에 그 제가 템파베이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정말 이제 지금부터 뭔가 조금 잘하면 플레이오프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욕심부리다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온 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스턴 비슷한 상황인데 사실 보스턴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내려놓으면서 그냥 이제 이 후를 도모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과 자체는 보스턴이 굉장히 또 플레이오프 진출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미국 팀 오리지널 식스가 모두 플레이오프에 탈락을 하는 그런 이제 초유의 사태에도 조금은 이제 살짝 끼얹는 그런 느낌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 좀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그 부분 해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 팀을 응원해야 되는 이유 사실 이것도 조금 이제 이 시즌 초반에 제가 그 시즌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런 부분입니다. 왜 우리 스포츠를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근본 역사 긴 역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역사적인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근본이 좀 있어야지. 이래서 이제 좀 좋아하시는 이런 이유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 팀들 중에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팀이 보스턴 브루인스입니다. 실제로 이제 NHL의 역대 팀 창단 연도를 보시면은 몬트리올이 1909년, 그리고 토론토가 1917년이고, 보스턴 브루인스가 1924년, 그리고 디트로이트 레인저스 시카고가 1926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디트로이트 레인저스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0주년 시즌 행사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전년도 막 이래가지고 다 했죠.
그래가지고 일단 어쨌든 창단 연도를 보시면 미국 팀 중에 가장 역사가 깊은 팀이다. NHL 지금 참가하는 팀들 중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근본 오브 근본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국 오리지널 6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다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창단 연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난 20시즌 동안 최고의 성적을 올린 팀은 보스턴 브루인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폐쇄 이후에 재개가 됐었던 0506 시즌부터 지난 시즌인 24, 25 시즌까지 딱 20시즌이었죠. 그 20시즌을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팀은 보스턴 브루인스. 승수도 제일 많았고 승점도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정규승도 제일 많은 이제 진짜 명실상부 리그 최강의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스탠리컵도 많이 우승했겠죠? 이제 거기까지는 좀 거기까지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스탠리컵 결승전도 3번이나 진출을 했고요. 그래도 스탠리컵 우승 1번은 했기 때문에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근데 지금 이제 이 팀을 응원하려고 하는데 너무 작년에 성적이 안 좋았던 거 아닙니까? 8등 이런 팀 추천해도 괜찮으신 거예요?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해 시즌의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보스턴 브루인스 제가 지난 시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전력의 기반 자체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강을 하면은 금방 전력 자체는 올라올 수 있는 전력이다라고 자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라인 센터라든가 1, 2라인 수비 이렇게만 사실은 채워 넣어도 지금 보스턴 브루인스는 금방 올라오는 팀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올해는 근데 이게 안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는 이게 안 됐어요.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FA 시장도 전체적으로 조금 얼어붙는 느낌이었고 시장의 선수들 자체가 별로 나오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해는 이제 큰 보강을 못했는데 당장 이제 내년이라든가 이런 이후로 1명, 2명만 딱 보강을 해버리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력의 토대 자체가 마련된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라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급 가능성이 생겨버렸죠. 헤이겐스 선수를 지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의 팀의 1라인 센터가 되든 2라인 센터가 되든 득점 라인 센터 한 자리는 또 이제 채워넣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브루인스 지금부터 응원을 하셔도 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코너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즌에 보스턴 브루인스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좋지 않은 시즌이었습니다. 33승 39패 10연장패. 그리고 이제 승점 획득률 46.3%밖에 되지 않았고 애틀랜틱 디비전 8위였습니다. 평균 득점이 아니라 전체 득점이 222득점 27위. 그리고 이제 전체 실점이 271실점으로 26위였는데 리그 최하위권이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스턴 브루인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조금 연승 조금만 하면 뭔가 플레이오프권으로 들어가고 뭔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시즌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요거 하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어쨌든 득실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았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뎁스 차트부터 보고 넘어가시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1라인에 기키, 자하, 파스트리마크. 그리고 이제 2라인에 미틀스테트, 린드홀름, 아르비드손. 3라인에 자노, 커렐리, 포아트라. 그리고 4라인에 에이시몬트, 캐스텔릭, 비처.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뒤에도 이제 이 수비진까지도 그냥 봅시다. 그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갖고. 린드홀름, 맥커보이, 로레이, 피크, 자도로프, 요키하르유, 그리고 스웨이먼, 코르피살로. 이제 요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공수 라인이 구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로스터 자체가 괜찮게 보이기도 하고, 별로 경쟁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딱 그 경계선에 있는 그 로스터인 것 같아요. 정말 최악의 정말 이 밑도 끝도 없이 답이 없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로스터 스쿼드 자체가 사실은 뼈대 자체도 잘 구축이 돼 있고 하는 그림이 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요 스쿼드로 당장 확 멀리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있었던 코일 같은 선수를 보내면서 미틀스테트 같이 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선수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아르비드손 같은 선수도 에드먼턴 체제가 아닌 일반적으로 LA라든가 내슈빌에서는 워낙 이제 부상만 없다라고 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잘하면 진짜 30골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느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포아트라도 좀 부상이 없고 하는 그림이 나오면 평소보다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센터진이 어쨌든 괜찮죠. 자하, 린드올름, 커렐리, 캐스텔릭. 이제 요런 센터진 정도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운영이 잘 된다라는 강점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교통 정리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이제
지금 트레이드 루머도 나오고 있는 뭐 자하 선수의 트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틀 스태트를 사실 센터로 쓰는 게 조금 이상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린드홀름, 미틀 스태트, 커렐리, 캐스텔릭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엄청나게 뭐 리그 최상급 경쟁력이라고 하면 그렇진 않지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라인, 2라인에서 공격 수비 조금만 더 보강을 하면 1라인 센터 그리고 이제 뭐 탑4에서 수비 지금 이제 공격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만약에 1라인 센터가 한 명 뭐 빅네임이 영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2라인의 자하, 3라인의 린드홀름, 4라인의 캐스텔릭이나 커렐리 나쁘지 않죠. 확 좋아지죠.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기키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윙 쪽에는 확실히 이제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는 자원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린드홀름 선수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출장하지 못했다라는 좀 변수가 있고 뭐 맥커보이도 시즌 후반기를 이제 좀 날려먹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건 어쨌든 자도로프 선수가 기대보다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왜냐면 이제 사실은 기대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도로프도 좀 문제이긴 한데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지금 바라보시면 린드홀름, 맥커보이, 자도로프, 로레이 뭐 이 정도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구성 자체만 이렇게 잘 뿌려놓으면은 수비 뎁스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의 강점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이먼이랑 코르피살로 작년이랑 변함이 없고요. 사실 이제 지난 시즌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체제 마르코 슈트룸 체제가 올해부터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골텐딩에서의 경기력이 좀 개선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전체적인 수비 경기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골텐딩 경기는 당연히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쨌든 린드홀름이랑 맥커보이가 시즌 초반부터 부상으로 나가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풀 스쿼드만 잘 굴러가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격진 같은 경우에도 수비적인 운영도 잘 할 수 있는 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제 로스터의 강점은 역시나 수비적인 운영 자체는 가능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제 뭐 로스터 구성 뎁스 차트에서 보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수 양면에 기여 가능한 센터진 구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부지런하고 피지컬 플레이라든가 이런 수비에서도 확실히 기여가 될 수 있을 만한 윙어들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격진에서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센터진의 자하, 린드홀름, 커렐리, 캐스텔릭은 페이스오프라든가 그리고 이제 수비 근면함이라든가 백 체킹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수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동반 골텐딩 향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오프시즌 영입을 했었던 이제 윙 자원들 같은 경우에도 아르비드손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능력이랑 근면함을 같이 갖추고 있고 그리고 자노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 플러스 근면함 그리고 아르비드손 스피드도 괜찮죠. 카렐리 같은 경우에도 활동량이나 체킹 연기에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에이시몬트 같은 경우는 활동량 플러스 슈터로서의 이 선수가 슛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의외로 이제 슈팅에서 이제 뜬금없이 하나씩 이제 해주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제 윙어들 많이 이제 이 투웨이 게임에서 좀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그림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잘만 풀리면 지금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진짜 10골에서 15골 정도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전 라인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라인에 최소한 10골 정도는 넣는 자원들이 다 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좋다라고 좋게 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로스터의 약점은 역시나 확실한 옵션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좀 일관된 수비 경기를 할 수는 있지만 왜 우리가 보시면 그래도 미들 6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득점력을 뽑아주는 게 결국 이제 팀 뎁스에도 도움이 되고 팀 경쟁력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그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하게 정말 이제 미들 6에서 진짜 한 좀 포인트를 그래도 한 60포인트 이상 같은 느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죠. 근데 지금 보스턴이 탑라인은 괜찮은 편이거든요. 경쟁력이. 그러니까 이제 기키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30골 이상 득점을 했고 파스트리나크 같은 경우에는 3시즌 연속 100포인트 이상 기록을 하게 되면서 팀의 공격 에이스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1라인 페어 같은 경우에는 린드홀름, 맥커보이 이런 느낌이니까 나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난 시즌 기준으로 바라보셔도 2, 3라인에서 20골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이 없습니다. 좀 이제 이 미틀 스태트가 좀 잘 풀리면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르비드손도 좀 잘 풀리면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들 6에서의 경쟁력 자체가 크게 약화되는 그림이 초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한 뎁스 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뎁스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좀 계단식으로 구성되는 게 중요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라고 하면은 1라인은 1라인대로 어쨌든 파워가 있어야 되고 2, 3라인은 2, 3라인대로 파워가 좀 있어야 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지금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한 10골씩 다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한 20골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은 별로 없는 이제 그런 느낌의 뎁스 팀이 될 수도 있다. 좀 화력이 약한 뎁스 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거대로 약점이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 뎁스타트 내용 한번 딱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영스터, 네, 그죠? 유망주 탑3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헤이겐스 선수, 그죠? 넘버 원이고요, 역시나 넘버 원. 보스턴 칼리지에서 이제 37경기에서 11골 26어시스트 지난 시즌 기록을 했었고 폭발적인 스케이팅, 기술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힘을 크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사실 요즘 트렌드에서 조금은 벗어난 느낌이긴 하죠. 이제는 그죠? 한 1, 2년 전 그런 이제 느낌의 트랜지션 게임이라든가 공격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몰아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춘 선수가 헤이겐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에 어떻게 보면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시즌 시작할 때는 막 전체 1순위 가능성도 있었던 선수였었죠. 근데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선수를 또 이제 잘 jut게 이제 그런 그림이 됐는데 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포아트라 선수 역시는 두 번째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근면한 전방 압박 능력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기량 자체가 상당히 탄탄한 투웨이 센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지난 시즌 프로비던스에서 이제 이 40경기에서 17골 24어시스트. 조금 그래도 이제 이 선수도 이제 부상 때문에 이제 루키 시즌에서의 임팩트. 사실 이제 루키 시즌에 보스턴 브루인스에서 보여줬었던 그 경기력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부상 때문에 결국은 좀 공백기가 있었고 지금 이제 1군에서 그렇게 큰 힘을 그때만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지금 보스턴 상황에서는 푸아트라가 넘버 2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는 파비안 리세 선수입니다. 윙자원이고 프로비던스 지난 시즌 52경기에 11골 23어시스트예요. 이 선수도 이제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른 스피드와 기술적으로 득점 가능한 정말 이제 이 선수의 이제 골을 넣는 테크닉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 선수들의 성향 자체를 바라보시면은 물론 이제 보스턴이 뭐 유망주 풀이 넉넉한 팀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뒤에 시카고 나오겠지만 시카고 같은 경우 좀 아직도 그래도 좀 넉넉한 편이거든요. 근데 보스턴은 이제 그런 팀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올해 이제 헤이겐스 지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푸아트랑 류셀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헤이겐스 같은 경우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2라인 3라인 센터 볼 수 있는 푸아트라 그리고 득점 라인 윙어로서의 기대치가 아직까지도 있는 아직 있습니다. 아직도 아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로스터에서 써먹을 만한 선수들은 보유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걱정거리는 푸아트라가 여전히 부상을 좀 훌훌 털어내고 뭐 1군에서 정말 좋은 모습은 아직까지는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파벨 리셀 같은 경우에는 AHL에서도 그렇게 특출난 느낌이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아직 특출난 느낌은 아니었죠. 그죠? 52경기에서 34포인트니까 이제 그런 그림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헤이겐스도 먹었고 그리고 이제 푸아트라도 있고 리셀도 있고 이러니까 당분간 어쨌든 이제 젊은 자원들을 이렇게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수혈할 만한 자원들은 있다. 아예 없는 팀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 플레이어 보고 넘어가시면 함푸스 린돌름 선수를 뽑았습니다. 두 명의 린돌름 있죠. 엘리아스 린돌름 있고 함푸스 린돌름 있고 수비수입니다. 수비수. 요 선수를 뽑은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 시즌에 무릎 수술 때문에 이 선수가 65경기나 결장을 했어요. 사실상 지난 시즌 보스턴의 끝도 없는 하락세를 의 실어탄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였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부상은 자기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니지만 일단 이제 무릎 부상으로 65경기나 결장을 했다라는 부분에서의 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수비 1라인 후보군이 아까 이제 앞에도 좀 지나가는 느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맥커보이랑 린돌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근데 좋아 보이잖아요. 이게 왜 변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둘이 그렇게 같은 라인에서 조합으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았더라고요. 저도 이걸 알아보고 나서 좀 신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시면 이제 린돌름 선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최다 조합을 맞췄던 선수는 맥커보이가 아니라 카를로였습니다. 카를로랑 이제 649분, 672분을 뛰면서 카를로랑 제일 많이 조합을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합 자체의 네임밸류라든가 이 선수들의 NHL에서의 경기력이라든가를 보면은 당연히 탄탄한 걸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풀 시즌에서의 맥커보이 카를로 카를로래 린드홀름 맥커보이 뭐 린드홀름 맥커보이를 안 쓸 수도 있겠죠. 슈트룸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어쨌든 그냥 뎁스 차트적으로 바라보면은 이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조합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경기력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린드홀름 선수가 근데 린드홀름 선수가 일단 잘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1라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보스턴 브루인스는 1라인 자체는 상당히 탄탄한 그림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는 경기도 이제 변수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선수진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스턴 브루인스의 1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좀 더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상 복귀 이슈도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조합을 맞췄을 때의 경기력까지 요 두 개까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함프스 린드홀름을 주목해야 될 선수로 꼽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시즌 이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신인 감독으로 마르코 슈트룸 감독을 선임을 했죠. 조금은 예상하기에 조금 이제 예상 외였습니다. 조금 예상 외였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이번 오프 시즌에는 어쨌든 빅네임 감독들이 뭐 대표적으로 캠빌 같은 경우도 있었고 하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보스턴은 전력 자체가 지금 잘 갖춰진 팀이니까 좀 검증된 감독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슈트룸 감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보스턴에서도 이제 선수 생활을 한 적이 있었죠. 302경기에서 106골 87어시스트, 12.7%. 뭐 슈팅 정말 능력이 좋았던 이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슈트룸 감독이 사실은 NHL에 들어오기 전에 요걸로 또 이게 있었죠. 그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18년 평창올림픽 독일 대표팀 국가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 정말 뭐 대단한 걸 만들어냈죠. 물론 이제 결국 이제 OAR 러시아한테 지기는 했지만 결승에서 2018년 올림픽에서 독일 국가팀으로 은메달을 획득을 하면서 이제 요거 하고 이제 그 다음 연도 월챔까지 하고 제가 알기로는 NHL LA 킹스 어시스턴트 코치로 합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 팬분들이 좀 익숙하신 분이다. 좀 더 익숙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이제 2018년 시즌부터 어감이 좋지 않네요. 어쨌든 2022 시즌까지 LA 킹스 어시스턴트 코치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2 시즌부터 2025 시즌까지는 온타리오 레인 LA 킹스의 AHL 협약팀이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감독으로 부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림픽 독일 대표팀 이후에 이런 이제 코칭 커리어는 북미에서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온타리오 감독으로서는 뭐 엄청 좋지도 않고 엄청 나쁘지도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규 시즌이 조금 좋나 싶으면은 플레이오프에서 결국 1, 2라운드 탈락을 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22, 23 시즌 첫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이제 그죠? 썩 그렇게 엄청난 결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감독으로서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검증이 되지 않은 인물이다라는 걸 물론 왕년의 NHL 스타이고 그리고 이제 커칭 커리어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림은 있지만은 약간은 의외의 선임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르코 슈트룸 감독 같은 경우에는 NHL에서의 그 코칭을 하는 거를 어시스턴트 코치랑은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팀 컬러를 일단 아직까지는 예상을 잘 못하겠어요. 어떤 느낌으로 이제 보스턴이 팀이 이제 구축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좀 예측은 잘 못하겠는데 일단 어떤 확고한 팀 색상 뭐 정말 이제 수비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경기를 풀어나간다라든가 아니면 좀 하드워킹이 강조가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냥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의 경기력이 나온다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새로운 감독으로서 확고한 팀 색상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 이제 요거는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이제 또 요 부분도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올 시즌 보스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보스턴 내용은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